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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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후에 내려졌고요. 네. 이게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상황이죠? 네. 현재 상황 라이브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좀 내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앞부분만 짧게 저희가 봤고요. 뒷부분은 이제 질의응답인데 이 부분은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내용 간략히 요약하면 경의를 표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합당한 판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고요.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따르겠다. 앞으로 도정에 전념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지금 네. 그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했던 맞습니다. 것은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으로서는 두 번째. 네. 그런데 이제 선고만 내보낸 것이 과거에 이번 빼고 4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고까지 포함하면 5번째가 됩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계가 대법원에서 나간 건 2번째입니다. 네. 그 대법원 선고는 사실 유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만 이게 지금 다루는 거죠? 이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대법원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 지사의 사건에서 두고 본다면 방송 토론회에서의 말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방송 토론회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혹시 대법원에서 방송 중계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허위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네. 어떤 걸 공표라고 얘기할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는 돼 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걸 허위로 보고 어떤 걸 공표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에서 법률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대법원 선고 다 생방송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국민들한테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다수 의견, 그러니까 이 지사에게 적용된 부분은 뭐냐면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선거에 있어서 이 유권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건 맞는데 이게 워낙에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정돈된 걸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저 사람 입장에서 뭘 묻구나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해명하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조금 틀렸다, 잘못된 내용이 나갔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형사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 과정, 선거 제도, 토론회 제도를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의도되지 않은 실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가장 큰 취지였다고 봅니다. 이 토론회라고 앞서 네. 말했는데 이 토론회가 그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 네, 이거를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 이거에 맞습니다. 원래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아니 침묵한 것도 되냐 이렇게 네. 이제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시청자의 주관에 네. 답하지 않음으로써 저것을 부인했네? 그러니까 거짓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네. 또는 반대로 생방송 토론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거기서 오히려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네. 바람에 이재명 지사 측이 오히려 충분히 해명을 못했네? 이렇게 보는 이제 관점도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좀 놀란 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네. 압도적인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선고일이 빨리 잡혀서. 그런데 이게 7대 7대 5가 5가 돼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아까 이 화면에서 네. 라이브로 아까 소감을 밝히기 전에 판결이 2시 때 나왔단 말이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절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2명의 대법관이 아마 유죄 취지였다면 네. 지금 완전히 바뀐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팽팽한 7대 5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수 언론들이 보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네. 이 판결을 빨리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네. 이미 내부적으로 보니까 다 결정이 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한쪽으로 쏠려 있을 그렇죠. 것으로 예상을 쏠릴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다 예상해서 보도를 했어요. 의외로 팽팽했다는 게 좀 놀라웠던 점이에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련된 법적 공방이 그래서 오늘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간의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오늘의 대법원 판결 있기 전에 앞서 판결이 1심하고 2심에서 엇갈렸었잖아요. 이게 엇갈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형과 관련해서 입원시키려고 지시를 했다는 건 맞았다. 그런데 네. 이게 불법적인 지시가 아니라 정당한 지시였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건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어떤 공권력의 남용인 것처럼 그때 선거 당시에 많이 상대진에서 공격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취지의 공격들이 많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네.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입원 지시나 입원 절차를 알아본 거는 정당했다라면 그렇게 뭐 불법적으로 입원시키려는 게 아니라라고 대답한 게 그건 역시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중간 과정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게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래도 당신이 이러저러한 지시를 알아보고 소장에게 이런 부분을 절차를 알아보게 지시한 거는 맞지 않느냐. 그럼 그것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은 안 했냐.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한 부분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2심에서 봤었던 겁니다. 그랬던 걸 오늘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봤는데요. 이 부분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앞서 최영희 네.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7대 5로 결정이 났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속에는 어떤 얘기였냐면 당시에 그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명백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지 간에 형을 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알아봤다는 부분도 해놓고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거는
이게 알려지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피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거의 선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봐야 된다는 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이 건 말고 사실은 다른 여러 건의 네.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벌였었는데요. 그 다른 의혹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2002년 일반인이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입니다. 2018년 후보자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누명이라고 발언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확보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을 성과로 기재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도 불거졌는데요.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며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관련된 의혹도 있었습니다. SNS에서 이 지사의 경선 경쟁자들에 대해 날선 비방을 해온 특정 아이디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건 이게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기소는 됐었었죠? 기소는 됐었지만 이제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났던 거고요. 네.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허위 네. 사실을 공표했다. 네. 요거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혐의로 보시면 오히려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것은요. 네. 바로 이제 스캔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김혜경 씨가 과연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썼던 그 네티즌이 아니냐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시끄러웠던 사건들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지금 모두 다 불기소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검사 사칭은 2002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악의성이 있다 없다 하는 이제 공방 끝에 기소까지는 됐지만 네.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성과를 허위로 공표했다. 이것도 무죄가 됐고 마지막 하나 친형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죠. 일단락됨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좀 이 법적 족쇄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이제 재판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받게 되잖아요. 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그 대부분 취지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는 단순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무죄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선 주자로 네. 그동안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과연 이번에 대선 전 레이스에서 낙마하는 거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맞습니다. 많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많이 탄력을 받았잖아요. 오늘 유죄가 됐으면은 사실상 민주당은 지금 아주 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날개를 달게 됐다. 네. 대선 가도에서는 네. 심지어는 지금 이낙연 이 의원이 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대권은 언급도 안 할 거고요. 오늘 아까 보신 대로 감사하다, 도정에 충실하겠다. 도정에 충실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슈 파이팅을 굉장히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지율을 2자릿수로 끌어올렸고 이낙연 지사와 뭐 10%포인트 이내로 격차도 좁혔는데 8월에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성사 여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제 도정에서의 앞으로의 또 새로운 이슈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이게 대선 가도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판결로 오늘 밤 아주 편안한 맞습니다. 잠을 오랜만에 네, 그렇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